뉴요커들이 예산 책정에 참여하는 피플스 머니 투표 참여가 다음 달 12일까지 실시됩니다. 뉴욕시 수백 명 난민이 보호소 퇴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퀸즈 리커숍 존도둑이 총을 쏜 주인이 기소됐습니다. 연방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이 예산 책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는 22일 소속의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 12일까지 350만 달러의 뉴욕시 예산이 투입될 프로젝트를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민참여위가 주도하는 피플스 머니는 책정된 시 정부 예산이 투입될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 참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 절차입니다. 피플스 머니 투표 참여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실시되며 온라인 또는 대면 행사에서 투표 용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라사이드 CC 위원장은 이날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11세 이상 뉴욕시 모든 거주자는 아이디어 제안과 제안된 아이디어에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낀 커뮤니티 필요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The city charter requires us and tells us that we must connect with communities who have been underserved and left out of government. And this includes, of course, immigrants, young people, seniors, people with disabilities, veterans.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feel like different kinds of populations who don't feel that they have a seat at the table. And we are asked to reach those communities. 투표용지는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피플스 머니는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개발, 뉴욕시 전체 투표 참여, 프로젝트 시행 등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2022-2023년에는 총 500만 달러의 시 예산이 46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The Civic Engagement Commission was created by ballot, right? It was on the 2018 ballot in November. New Yorkers who created this wanted to see participatory budgeting happen at a large scale, meaning they want to see more of the city budget up for them to be able to say how to spend it. So this is just the beginning. If this process works and it grows over time, you could have New York City having more and more tax dollars open for New Yorkers to have their say on.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뉴욕시 서비스 로라로그 위원장은 뉴욕시가 시전역 대상 자원봉사기회를 25%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로움 확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im to engage each year 55,000 people in service opportunities, including more than 150 paid AmeriCorps opportunities to support 100,000 New Yorkers across all 5 boroughs each year. 올해 피플스머니 퀸즈 지역에는 총 10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희망자는 우편 번호를 토대로 주거지 확인 후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 항목 중 최대 5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성인 난민 250여 명이 쉘터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가 시의 보호소에 체류 중인 250여 명의 성인 난민들을 퇴거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쉘터 체류 기간 30일이 만료되는 미혼 성인 난민 250여 명은 쉘터에 머물러야 하는 예외 상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쉘터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쉘터에 거주하는 미혼 성인 난민들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평가들은 해당 조치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겨울에 난민을 퇴거시키는 것도 비인간적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여름에 하는 것도 비인간적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19만 8천 명의 난민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언제나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는 30일 또는 60일의 보호소 체류 기간을 끝마친 난민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한 주 동안 1,300여 명의 새로운 난민이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퀸즈 한 주류 판매점에서 2인조 좀도둑을 내쫓던 리커샵 주인이 몸싸움 도중 이들 중 한 명의 총을 발사해 경찰이 주인을 포함한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세 청년 케빈 플루타시와 에드윈 포아퀴자는 20일 오후 7시 45분경 퀸즈 리치우드의 프란자 와인의 리커 매장에 진입해 보드카 등 술 몇 병의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리커샵 주인 프란시스코 발레리오와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발레리오의 형은 이들을 적발해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절도 미수범들은 가게를 나가던 중 발레리오에게 발길을 짚든 신체적 공격을 가했고 이에 발레리오는 합법적으로 소유한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내 블루타시의 머리를 총으로 때리려 했으나 이때 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총알은 블루타시의 복부를 강타했으며 발레리오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플루타시와 포아퀴자 모두 강도, 상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됐으며 플루타시가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리커샵 주인인 발레리오가 무모한 위험 혐의로 기소가 됐으며 그가 총격 직후 911에 이를 신고한 점과 CCTV 영상을 제공하며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21일 밤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 상인협회는 22일 저녁 발레리오에 대한 혐의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발레리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퀸즈 일대에서 모페드를 타고 혼자 있는 여성으로부터 잔인하게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가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이번 달 초 퀸즈에서 연쇄적으로 강도짓을 벌인 두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5월 7일 저녁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리고 모페드를 탄 채 잔인한 수법으로 지갑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7일 오후 7시 25분경 이들은 퀸즈 아스토리아 30번가 38-14번지 부근에서 귀가하던 50세 여성에게 접근해 그녀가 팔 사이로 쥐고있던 지갑을 빼앗아 그대로 모페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손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 우드 헤이븐의 88-10 88번가 부근에서 이들은 모페드를 타고 귀가하던 38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으로 끌어당긴 뒤 여성을 바닥으로 끌고 가며 강제로 그녀의 팔에서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무릎,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지만 연방하원은 국방수건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국방수건법 초안에 따르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초안은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 규모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조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기지 후보지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언급했습니다. 로지스 위원장이 공개한 조안은 2024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한반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큰 전쟁에 밀려 의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첨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국방수권법 조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차기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과 국방준비태세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뒤에도 2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과시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서 부통령 자리를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유권자로서 동맹을 지지하고 적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자본주의와 자유를 지지하고 정부 부채 축소 필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조건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분명히 목도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은 더 큰 재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후보 사퇴 연설에서 언급했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프로치하라고 말한 것이지만 속뜻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적절한 제안을 해달라는 뜻으로 부통령직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지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며 특히 자천타천 언급되는 부통령 후보들이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대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지지를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으며 헤일리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가 헤일리표 흡수를 위해 헤일리를 품어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재판이 9월로 연기됐으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재판이 당초 6월 20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헌트 측이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이 6월 3일 시작된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9월 5일로 재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검찰과 유죄 협상을 통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었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너무 광범위한 양보를 했다며 협상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숨기고 허위 세금 보고를 한 사실이 발각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재판대에 오르면 현직 대통령 자녀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차남이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탈세 재판은 대선 한복판인 9월에 시작이 돼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재판에 4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고 헌터 바이든 측이 지연 전술을 펼 경우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가 말하라고 수색돼 자신을 사살하려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해 사법당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22년 8월 FBI가 기밀 문건 회수를 위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수색할 때 자신을 사살하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자신에게 발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바이든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무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법무부는 FBI의 살상 무기 사용을 허가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주장은 FBI의 총기류 사용 기준을 극도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공개된 FBI 문건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문건은 FBI 요원이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를 상해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FBI는 사전에 수색 사실을 통보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가 마라라고에 머물지 않는 날을 택해 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경합주 7개 주 중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줄어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모닝 컨설트가 7일부터 13일까지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와 네바다를 제외한 5개 주에서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역별로는 애리조나주에서 5%포인트, 조지아주에서 3%포인트, 펜실베니아주에서 2%,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7%, 위스콘신주에서 1% 각각 우세를 보였으며 5개 주 모두 격차는 표준 오차 범위 내에 속했습니다. 반면 네바다는 동률을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만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달 조사 때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4곳에서의 트럼프의 우위가 2에서 3%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미시건에서의 리드 폭이 낮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13일 발표된 뉴욕타임즈 조사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에서 13%포인트 앞지르는 등 위스콘신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시기적으로 블룸버그 통신 여론조사가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보다 뒤에 실시됐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 여론조사가 표심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시건주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농민이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국 내 2번째 인체 감염입니다. 올해 봄학기 기준 대학 등록생이 1,77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필라델피아 근교 체스터의 한 세탁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텍사스주 유벨디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 등 92명을 상대로 무더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판매량도 1년 전보다 2.3% 감소했으며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주자 오픈 AI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해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소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와 5년간 2억 5천만 달러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또다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현지 시간 23일 화씨 120도를 기록 국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4분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영월군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맛있는 김치, 솜씨가의 청정 영월 고냉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가 판매됩니다. 또 강원도 영월 특산품인 메주와 된장, 쌀조청, 보리고추장, 전통 벌꿀 고추장, 들깨가루, 맑은 쌀, 조선간장, 고춧가루, 옥수수 등 강원도 영월의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주세요. 퓨전 국악밴드 지화자가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선보입니다. 가야금 12현, 25현, 해금 등 다채로운 국악기와 가야금 병창으로 세련된 감성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화자 뉴욕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